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박프로입니다. 자, 오늘 삼성전자, 제가 오늘 추석 연휴인데, 여러분들께 좀,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고요. 삼성전자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. 이제 다음 주 월, 화, 수는 휴장이고, 이제 목요일부터, 장이 시작이 되는데, 야, 이게 과연 저점일까요? 아니면 더 빠질까요?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코로나 때 우리가 급락이 나오고 나서 상승이 나왔잖아요. 그런데 코로나 때도 6만 2천 원에서 4만 3천 원까지 빠졌거든요. 그러니까 거의 한 30% 넘는 하락이 나왔는데 지금도 코로나 때와 거의 비슷한 기울기와 함께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 우리 코로나 때 그런 생각들 한 번씩 다 해보지 않았어요? 아, 그때 급락이 나올 때 이 공포에 살 걸. 공포에 쫄아가지고 나는 팔았는데 차라리 이 공포에 샀었어야 했는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? 이렇게 후회를 하셨던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.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그런 기회가 왔는데 왜 지금은 달라 보여요? 여러분들 지금은 앞으로 여기서 어느 정도 조정이 더 올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은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되는 타이밍입니다. 타이밍. 아시겠죠? 그리고 자, 이거를 좀 볼게요. 삼성전자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이 추세 라인을 대략 한 4번 정도 지지를 했거든요. 이렇게 한 번, 이렇게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. 그렇죠. 거의 5번째네. 5번 정도 지지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중요한 게 이겁니다. 이게 추세라는 게 이전 직전에 저점을 확실히 깨야 그게 추세가 깨졌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런데 지금 여기 추세가 깨지게 되면 이런 구간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? 바로 이 개미굴이 형성이 됩니다. 개미굴. 자, 이 개미굴이 뭘까요? 개인들이 최근에 이렇게 저점을 만들면서 주가가 떨어질 때 매수를 엄청나게 많이 했단 말이죠. 신규 매수자들. 그런데 신규 매수자들도 이렇게 추세 라인마저 깨져버리면은 이런 데서 손절매가 나갑니다. 손절매. 야, 이거 큰일 났다. 내 돈 더 떨어지면 안 되는데 하면서 여기서 잡았던 물량들이 손절매가 나가요. 자, 그러면 그런 것들을 지금 개미굴이라 보고 있고 여기서 어느 정도 횡보를 하다가 저는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. 그런데 중장기적으로는 제가 한 번 더 좀 빠진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 기준을 또 어떻게 잡았냐면 자, 연봉을 보도록 할게요. 이게 10년 선이거든요. 10년 선인데 이 10년 선에 대해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2000년대 초반부터 생긴 이 10년 선이 단 한 번도 깨지지 않고 있어요. 만약 깨진다라고 하면 대략 6만 원대 밑에 구간이거든요. 그리고 여기까지 깨졌을 때 다시 분명 지지를 받고 올라갈 겁니다. 자, 그러면 그 가격이 어디라 그랬어요? 대략 딱 이 저점 구간. 말씀드렸던 대략 이 정도 저점 구간. 이 저점 구간을 깨지 않는 선에서 대략 이 정도 선에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시나리오를 우리가 한 번 더 짜볼 수가 있겠죠. 자, 그런데 저는 여기까지 개미굴이 형성하지 않을 확률도 크다라고 봐요. 왜냐면 다음 주에 우리 장 개장이 목요일날 되잖아요. 그때부터 금리 인하라는 시간이 다가옵니다. 드디어 전 세계적으로 3, 4년 동안 단 한 번도 시행하지 않았던 미국 금리가 드디어 인하가 된다라는 거. 여기에 대한 이슈는 상당히 크죠. 자, 그리고 이 금리 인하라는 게 0.25bp를 인하를 하느냐 아니면 0.5bp를 인하를 하느냐. 아, 이게 또 좀 다르거든요. 이게 0.25bp 인하는 그렇게까지 시장에 좀 충격을 주면서 막 호재로 다가오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. 자, 그런데 한 번에 0.5포인트를 인하를 한다는 건 시장에 긍정적인 충격을 좀 줄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0.5bp를 인하를 할 가능성이 77%까지 올라간 만큼 앞으로 우리가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 유동성이 바로 나오는 건 아니겠죠.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명 이 기대감, 결국 주식이라는 건 이 기대감이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그 기대감에 따른 단기적인 상승은 이 삼성전자에게서 나올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으셔야 돼요. 그게 아마 저는 10월 초 혹은 10월 중순까지 이 상승폭이 나올 거라 보고 있고요. 여기에 대해서 저희 구독자분들, 저와 함께하고 있는 그 커뮤니티에서 함께하고 있는 저희 구독자분들이 뭐 나는 한 8만 원까지 올 것 같아요. 아니면 나는 한 9만 원까지 올 것 같아요. 막 여러 가지 예측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목표가라는 건요. 절대로
예측해서 우리가 전략을 짜면 안 됩니다. 이거는 여러분들 점쟁이들 무당도 몰라요. 네. 이거는 어떤 그 누구도 정확히 가격이 고점이 어디서 형성이 될 것이다. 이런 거를 쉽게 예측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구간별로 예측할 수 있는 구간들은 분명히 있거든요. 제가 이 삼성전자의 차트를 제가 실제 트레이딩하는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윗구간 고점에서 이렇게 저점이 형성을 대략 이 정도 한다라고 하면요. 우리가 대략 한 61.8% 구간까지는 반등이 오겠다. 아니면 그 윗구간에 더 세게 오면 이 정도까지 오겠다. 라는 어느 정도의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그 구간이 왔을 때 우리가 뭘 체크해야 되냐? 바로 이 고점 신호라는 게 나오는가? 이 최근까지 이 주가를 다시 끌어올렸던 수급의 주체들이 아직 빠져나갔느냐? 아니면 그대로 남아있느냐? 그리고 시장 상황이 어떠느냐?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 삼성전자에 대한 흐름들을 알고 끌고 가셔야 됩니다. 아시겠죠, 여러분들?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시장을 읽어라. 시장을 읽는 게 정말 중요하고 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파악하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네. 그러면 최근에 삼성전자에서 나왔던 게 여러 가지 뭐 최근에 또 악재들이 나오고 있어요. 악재들도 아닌데 사실 뭐 로이터에서 삼성전자 해외 법인 쪽에 그 인력을 지금 감축한다.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의 대응 위기다. 그리고 지금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안 좋을 확률이 크다. 그리고 또 최근에 뭐 그 무슨 뭐 안 좋은 이야기들 그거 있었는데 뭐 어떤 분들이 지금 건강이 안 좋아져 가지고 삼성전자에서 사과를 했다.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. 그런데 물론 좋은 이야기도 나오죠. HBM3 지금 8단을 이제 앞으로 이 AMD로부터 시작해서 공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.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들을 풀면 뭐 1시간, 2시간 더 할 수 있어요. 그런데 지금 앞으로의 주가 흐름을 예측하는 게 현재 이런 내용들을 아는 것보다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. 이게 비단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, 현대차, 그리고 또 뭐 한미 반도체 다 공통입니다. 공통. 근데 최근에 삼성전자가 더 좀 주목을 받는 이유가 다른 종목들보다 더 하락폭이 크게 나오고 있고 저점을 깼기 때문에 좀 더 부각이 되어 가는 것뿐이지 이 큰 틀에서의 저는 방향성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. 아시겠죠?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파악하면서 이 삼성전자를 이끌어 나가야 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삼성전자에 대한 결국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앞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지가 정말 중요한 장이다. 그래서 제가 앞으로 월화수 또 미국장의 흐름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따라서 이 삼성전자를 단기적으로 혹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 그런 구간들을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. 아시겠죠, 여러분들? 그래서 추석 연휴 물론 우리가 잘 쉬고 또 잘 보내야 되겠지만 삼성전자에 관한 또는 우리나라 미국 증시나 증시가 흘러가는 흐름들을 제가 중요한 내용을 항상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. 그리고 앞으로 단기 고점 시도가 나왔을 때 우리가 비중 조절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. 제가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항상 중요한 내용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삼성전자 같이 끌고 가시면 되겠고요. 앞으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커뮤니티나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와 함께 해 나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010-2011-9671로 저에게 삼성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습니다. 그래서 실시간 장중 타점, 시장 시황 브리핑,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 전략, 그리고 커뮤니티 링크까지 알려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해줄 건 바로 구독과 좋아요만 해주시면 됩니다. 아시겠죠, 여러분들? 그래서 삼성전자 이런 식으로 끌고 가면 되겠고 제가 왜 현금화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지 아세요? 우리가 현금화를 해야 되는 그런 준비 과정이 왜 있어야 되냐면 이 고점이 나왔을 때 저는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하락폭이 크게 나올 수 있다고 봐요.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죄송합니다. 잘못 클릭했네. 네.
결국에 금리 인하라는 게 지금 정말 우리가 오랜만에 금리 인하를 하잖아요. 금리를 하잖아요. 2000년대에도 6.5%에서 2004년도 1.25%까지, 그리고 2006년도에도 5.25%에서 2008년도 0.25%, 2018년도에도 2.5%에서 이렇게 금리를 인하를 했던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. 자, 그럴 때마다 이 지수가 어떻게 변했나 볼게요. 금리 인하를 시행을 하자마자 이런 식으로 급락이 오거든요. 이거는 우리가 좀 생각했던 거는 좀 다른 모습 아닌가요? 금리 인하를 하면 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었나요?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,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보자면, 결국 사람도 건강이 안 좋으면 약을 처방받지 않습니까? 경제라는 것도 이 침체에 대한 우려 혹은 어떠한 좀 안 좋은 내용들이나 안 좋은 모습들이 나오면요, 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씁니다. 근데 이 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쓰자마자 경제가 바로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. 그래서 금리 인하라는 게 결국 저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는 그런 타이밍부터 앞으로 주식은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으셔야 돼요. 아시겠죠? 그래서 제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대응과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자, 이런 부분들 앞으로 저와 함께 나가시면서 같이 좀 끌고 가시면 여러분들에게 분명 좋은 이런 기회들이 저는 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.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정보들, 이런 타점들 저와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010-2011-967-961로 저에게 삼성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그래서 명절도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요. 저 최근에 뭐 가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무더위가 폭염 경보까지 뜨고 있습니다. 다들 안전 그리고 건강 항상 잘 챙기시고 안전 유의하시길 바라겠고,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덕프로스입니다.